자, 독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영상 찍기 싫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만의 필살기가 있거든요. 필살기에서 이제 제일 약한 필살기도 있잖아, 그치? 네. 그 필살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문단 나눠봤더니요. 왼쪽에 가가, 하이데거가 몇 문단? 하나, 둘, 셋? 네 문단. 5문단인데 5문단. 자, 나가 몇 문단이에요? 1, 2, 3, 4, 4문단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저는 보통 확률로 승부를 거는데, 아, 가와 나가 있구나. 뭐가 있다고요? 가와 나가 있다. 그러면 얘로 일단 승부를 먼저 건다고요. 확률은 고산 기준으로 85% 확률입니다. 빨리 풀린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16번 문제를 보면 가, 나 문제거든요. 맞죠? 네. 17번 문제는 가거든요. 우리가 나로 풀었을 때는 만질 수가 없어. 맞죠? 네. 근데 18번도 나로 풀 수 있거든요. 그치? 19번 나 단일. 그치? 네. 20번은 가나야. 그래서 나로만 가볼게. 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된 실질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야. 잘라요. 우리도 그러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처음 엄마 핸드폰 사주자고 해서 사서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다가 2년 뒤에는 엄마 그래도 이 똥폰 버리고 2년 전으로 돌아 빙빙빙빙빙 내가 정말 바라던 폰이었잖아. 2년 뒤에 뭐가 됐다고? 똥폰. 그치? 또 다른 기대를 하잖아. 실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에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봤다. 1문단 끝. 잘라놔야 됩니다. 반드시 빨간 펜을 특히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단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며 모든 기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아, 내년에 집 사야지 하고 있는데 올해 사망. 그럼 뭐야? 돈 뭐 하는 게 뭔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 있어요. 하나의 긴 기대이기 때문에 봐봐. 기대가 아니고 인간 딱 태어나면 여기 딱 써져 있는 거야. 수명이. 그럼 뭐야? 나 뭐야?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뭐야? 뭐 3년간 즐겨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3년간 열심히 신앙심 쌓는 사람도 있겠고, 제각각일 거 아니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따라줘요. 준비. 근데 사르트르 만약에 우리 삶이 그랬다면 사르트르가 기대가 아니고 뭐예요? 준비 아니면 뭐야? 개성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알아 몰라 언제 죽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 문단에 3문단 갑니다.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에 내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한 번을 시켜서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측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럴 때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는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잘라요. 매우 중요해. 아, 죽음이 나라는 존재 안에 속한 건 아니래. 외부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듯 죽음은 삶에서 실감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왜냐면 봐봐. 죽음을 삶에 실감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가다 우리가 죽었다고 죽은 건 어떻게 하냐고. 타자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날 보고 죽었네 이래요?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르트르는. 됐죠? 네. 마지막.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 관점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고인의 삶은 타자의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랐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르트르 입장에서 본다면 재구성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TJ의 죽은 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맨날 지각하면 야이 개새끼야 막 생각하잖아. 그죠? 지각하고 막 숙제하면 야이 이게 막 날라치고 나가고 그러잖아. 그럼 뭐야? 그때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내가 죽은 날 장례식에 오면 뭐예요? 야 진짜 나 잘 되라고 TJ쌤이 그러신 거지. 이렇게 뭐가 된대요? 아니 내 말이 아니잖아. 얘 말이잖아. 그치? 긍정적 승화가 된대잖아. 왜? 그렇게 돼야 봐봐. 상실의 아픔이 이 정도야? 상실의 아픔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는 거야. 긍정적 승화가. 상실의 아픔이 이 정도 크면 이만큼, 이 정도 크면 이 정도. 이해되셨죠? 그죠? 승기는 별로 욕도 안 먹었고, 그렇죠? 나에 대해서 긍정 기억도 없어. 무사하긴 하네. TJ 옛날 팔팔해진데.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결국 사람들에게 삶을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뭐야? 얘 입장은 죽음은 우연히 온다.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야? 현재를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주체태도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말해 스스로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후회나 별명 없이 책임지는 걸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나로 갑니다.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2번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죠.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안돼. 4번 나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여 철학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안되죠. 안 나오지? 네. 나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르트르 인생, 인간 맞네? 철학자의 관점 누구? 사르트르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오려면 지금 몇 번 돼야 되냐?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 볼 때 몇 번 보면 된다고? 1번, 3번, 5번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갑니다. 시초는 건질 수가 없고 기업과 니은인데 니은이 뭐예요? 타자네. 타자로만 봅니다. 적절한 거 타자입니다. 니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한 존재 아니잖아.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 맞네.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 안 나옵니다. 그치? 네. 주체성으로 벗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치? 네.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 맞긴 맞지. 타자도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고, 나도 나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지. 2번 아니면 5번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나온 걸로만 기준으로 본다면 2번 확실하죠. 근데 5번도 맞는 말이라고. 왜? 봐봐. 내 입장에서 뭐야, 내 입장. 나로 봐봐. 5번 니은 읽어봐. 시작.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잖아. 이건 나였잖아. 내가 있어. 잘 봐. 나가 있어. 또 여기 나가 있어. 얘가 죽었어. 딱 쳐다볼 때 난 타자가 되잖아. 타자도 5번은 맞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9번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 사르트르 관점에서 보기를 비판한다고 가져있을 때 적절한 거. 자, 어떻게 가는지 볼게. 그냥 이 보기 볼 필요 없이요. 사르트르 관점이 맞으면 됩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은 삶의 문화가 아니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쓸수 있는 의미를 안 나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로까지 한 말 했어. 근데 뒤에는 나온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 X. 2번 읽어봐. 시작.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처형에 대한 자신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잖아. 3번 읽어봐. 시작. 인간의 자유를 살아갈 수 있으면 자신의 죽음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자유를 발휘 살아갈 수 있음으로까지 맞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지? 네. X.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맞지? 네. 인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맞죠? 네. 5번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 살아감으로 맞네. 네.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건 인식이 안 됩니다. X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19번 모양새 꼭 기억해 주세요. 19번에 잘 봐. 가가 나오든 나가 나오든 위에 철학자의 말로 철학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로 맞는 것을 나올 때 일단 어떻게 보다 1번부터 5번까지 위 철학자 거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그걸로 쭉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쉬운 문제 이렇게 바로 풀리고 어려운 문제 2개 남습니다. 이해됐지? 그때 요거를 읽어주셔도 또 늦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0번 갑니다. 자, 또 나 사르트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화 보고 왔는데 주인공 인생 유연성 깨달은 이후에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무척 인상 깊었다. 사실 인생 유연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내 삶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공개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을 돌아보게 됐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르트르로만 볼 수 있잖아. 3번 읽어줘. 시작.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나의 삶의 구성되는 맞아 틀려. 맞네요. 사르트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거,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맞네요. 사르트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맞네? 네. 맞네? 제 예는 다 맞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로 넘어갑니다. 가 읽습니다. 하이데거입니다.
이럴 때 색펜 쓰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예요? 나로 풀었을 때 나는 파란색으로 풀었거든요. 이제 가는 빨간 펜으로 풀겠습니다. 빨간 펜에서 광고 안 들어올려나? 다음 한번 가.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 존재라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정신 의미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짤러. 운명이 없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공통점이 있네. 가능성이네. 그치? 그런데 현 존재는 자신의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 살게 되고 난다. 하이데거는 이런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샌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잘라요. 원래 운호가 원래 대장군으로 태어났어. 그런 마음으로. 근데 세상이 시킨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뭘로 존재하는 거야? 세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에게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면 잘랐어. 왜 확실해?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확실히 오죠.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잘러. 얘가 다른 점이 있어.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얘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현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체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분단이었습니다. 4분단.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 본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잘랐어. 나 죽는 거 알아. 이걸로서 안 된대요.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 사실을 인식하며 현 존재의 불안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스스로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면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이 가장 고유한 가능성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봤다. 잘러 무관심. 그러니까 하이데거 본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 아유 hun년감이 죽었다 어떡해. 니는 안 죽어? 그쵸? 이런 무관심이 나를 계속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네. 마무리. 하지만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 선취할 것을 요구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란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해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던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번 갑니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로 X. 3번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루어놓은 거 맞네? 이루어지는 한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 5번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바탕 철학자의 관점 맞네요.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그리고 모양새로 봤을 때도 3, 4, 5번의 답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 듀얼이라고 하거든요. 1번 가, 2번 나, 3번, 4번, 5번은 가나잖아. 맞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길게요. 17번 현존재 뭔지 아시죠? 네. 1. 현존재는 자신의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맞네. 현존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갑니까? 현존재 빨리 찾아보세요. 현존재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존재 나오죠? 네. 물음. 그럼 현존재는 좋은 존재야 나쁜 존재야? 손 들어봅시다. 현존재는 좋은 존재다 손. 나쁜 존재다 손. 좋은 존재예요. 현존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세인이 될 뿐이죠. 맞죠?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현존재로서 본다면 2번 현존재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자, 현존재가 어떻게 보나 봅시다. 삶에 대해서 1번 삶의 실질적 의미하고 아직 죽으면 1문단에 안 나왔어. 맞죠? 네. 2문단에 현존재가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면서 맛이 가. 맞지? 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지금 3문단에 드디어 네 번째 줄에 하이데거에게 죽으면 현존재 반대 맞아야 된다는 확실성.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현존재 자체에 있대요. 나 혼자 느끼는 거래. 그치?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면을 해야 된다고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 봅시다. 얘가 지금 현존재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 잘라봐.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이상하잖아 순서가. 네. 그렇죠. 봐봐. 삶이 유한하다는 거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게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봐봐. 가에서 1문단 봐봐. 이 나오나? 1문단에서 죽음이 안 나와. 2문단에서도 죽음이 안 나와. 맞죠? 네. 자, 3문단에 죽음이 나와요.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죽음이 드디어 나왔어. 그 다음에 4문단 나오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얘가 죽음. 자, 3문단의 두 번째 줄 읽어볼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연하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자가 반드시 맞아야 된다면 확실성을 가진다. 그냥 확실한 거지. 이거를 인식하기에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chất 삶을 살아간다. 말이 안 된다고요. 얘가 은폐하지 않고 본래 삶을 살아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이미 인식하고 있잖아. 이해됐죠? 네. 오늘 푼 문제 중에 틀릴 난이도가 있습니다. 모양상 3번 볼게. 현존된 세상 원한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고유성 상실하고 비본래적 삶을 산다. 맞죠? 네. 당연히 아까 뭐였죠? 이름이? 세인? 세인. 현존된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할 수 있다. 맞죠? 네. 현존자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맞잖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나옵니다. 아까 찾아서 읽어봅시다. 1문단이었어요. 1문단의 밑에 두 번째 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간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푸셔야 되고 1번 맞네? 2번 잘 모르겠다. 세모. 3번 맞네? 4번 맞네? 5번 맞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조심해야 돼. 2번은 왼쪽 잘라놓고 오른쪽 잘라놓으면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지 알려줄게. 현존자의 삶이 유한한 건 인식 요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사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야? 잘 봐, 날 봐. A를 위해서 B를 한다. 순서도 틀렸고 두 개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만 한 10번 풀어봐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양새를 애들이 의외로 힘들어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피자를 먹어서 배가 불렀다. 맞는 말이죠. 네. 민준이가 배가 불러서 피자를 먹었다. 안 되죠. 순서만 바꿨는데. 이해되셨죠? 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 하면 5번이었어요. 맞죠? 네. 이 얘기 먼저 봅시다. 세일 안 좋은 거구나. 2번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 맞네? 네. 5번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천하는 존재. 아니네? 그럼 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2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 세인이 나쁜 건 알았는데 어떻게 본인의 죽음을 부정하는 존재입니까? 그거 찾아봐. 몇 문단에 나오는지. 2문단은 없습니다. 3문단도 없습니다. 4문단에 있어요. 4문단 빨리 찾으세요. 4문단의 세 번째 줄부터 읽어. 자신이 시작. 자신의 인간과 자신의 크면 현재를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생각하기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잖아. 누가? 세인은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아까 19번은 풀렸고요. 20번 가로 갑니다. 하이데거로 가겠습니다. 5번부터 갑니다. 아까 적절히 아는 거였죠? 네. 적절히 아는 거였었는데 3, 5번 둘 다 맞았지? 네. 듀얼 4번 5번부터 가겠습니다. 듀얼이 뭔지 아시죠? 네. 1, 2번 하이데거, 3번 사르트르, 4, 5번 듀얼이니까 듀얼부터 4번. 하이데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거, 삶의 실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맞네. 그치? 네. 하이데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떨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떨면 최선을 다하겠다. 맞아요? 나왔어요? 하이데거에서 뭐라고 나왔나 봐봐. 다시 한번. 얘가 마지막 문단만 보면 돼. 미리 자신을 세워본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해 살아간다. 새로운 결단을 한다. 실존적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쵸? 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신다면 하이데거는 내가 저는 4번이었죠? 네. 4번 하이데거 아니 5번이었나? 하이데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떠올리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 잘랐어.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주체적 삶을 필요하다. 맞아요? 잘 모르겠대요. 모르겠다. 큰일 났어. 세모예요. 못 풀었어요. 1번 하이데거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존자가 비본래적 삶에 해방되지 않았다. 맞지? 네.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다 일을 돌아보는 건 현존자가 세인으로 존재했다는 반성이 맞네요.
3번까지 맞았어. 4번은 5번입니다. 다시 사르트르로 한번 봅시다. 헷갈리시면 안 돼. 봐봐. 솔직히 우리가 나를 읽고 가를 읽으니까 사르트르 뭐라고 했었는지 좀 까먹었지. 그쵸? 이해되셨죠? 네. 사르트르를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한번 하면서 자, 타자 중심관이요. 타자, 사르트르. 자, 4번. 내가부터 읽어. 시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삶의 진정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 맞네요. 내가 진짜 내 삶의 모습 고민하는 삶의 시점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르트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면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린대요. 아까 떠올렸는지 보세요. 얘가 떠올렸었는지 다시 집중하세요. 맞다 아니다밖에 안 나와. 1문단 안 나와. 2문단에서 지금 안 나와. 3문단에서 안 나오거든요. 네. 그 3문단 한번 봐. 3문단 다른 이에 따라서 지금 뭐야? 다른 이가 부유하잖아.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맞죠? 네. 그리고 밑에 볼게 마지막 문단.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고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 긍정적 승화 결국 사르트르에게 10절 삶을 논하는 데서 중요한 건 충분한 인식이 아니라 그냥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지 죽음이 상관이 없잖아. 얘는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진 않네. 사르트르에서 틀린 거네. 하이데거에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5번 되는 거죠. 얘도 나눠 풀렸던 건데 아까 우리 집중도가 떨어졌었나 본데 이해되셨죠? 네. 이어서 좀만 해보시면 쉽습니다. 가난을 같이 읽고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서 풀 수 있다? 아, 지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쉬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속도에서 느려요. 나로. 그리고 반드시 세 펜으로 하셔야지. 아까 가 뭐 했었지? 나 뭐 했었지? 뭐 했었나? 헷갈린단 말이야. 명확한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 빨간색과 파란색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네. 맞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진짜 답이 나오네. 왜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봅시다. 지금 문제가 몇 문제냐면 16, 17, 18, 19, 20 다섯 문제란 말이에요. 잘 봐, 날 보란 말이에요. 자, 가잖아. 보통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면 가 3개, 나 3개예요. 수준 어떻게 되나요? 가나 문제겠지. 그럼 뭐야? 가나 문제가 하나만 있지는 않아서 가나 문제가 몇 개였어? 하나, 둘, 3개잖아. 그치? 잘 봐. 3개, 3개인데 여기에서 이 3개를 가나 문제로 설정을 해놨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한 문제만 가나 문제라는 거죠. 가, 나. 이해되세요? 이걸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안 풀린다?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레벨 단계는 바로 풀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신감 가지시고 오케이. 영상 끊었다 갑니다. 이따 볼게요.